솔직히 군대 가는 거 진짜 시간 아깝죠? 아무리 편해졌다고 해도 억지로 끌려와서 시간 버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군대에서 뭐라도 해보려는 친구들의 문의가 진짜 많아진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중에서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한다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전역 후에 뭔가를 바꿔보려는 현실적인 투자를 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은데요. 오늘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10년차 전문가의 시선으로 군대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최근 군대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하기가 진짜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군대에서 핸드폰을 못 썼었잖아요. 그래서 일과 끝나고 아니면 주말 활용해서 싸지방을 가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야 됐는데, 최근에는 핸드폰을 다 쓸 수가 있다 보니까 모바일로 출석을 할 수가 있고요. 주말이나 이런 때 활용해서 과제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응시를 해주면은 손쉽게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좀 현실적으로 이수가 쉬워졌다,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군대에 있으면 좀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내가 책이라도 읽어야겠다, 뭐 아니면 운동이라도 해서 좀 몸이라도 만들어야겠다, 좀 자기 개발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최근에는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학점이라든지 뭐 학력사항 같은 것들을 내가 군대에서 채워보겠다,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제 학점은행제를 이용을 하면 학점도 취득을 할 수가 있고, 이렇게 취득한 학점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편입을 지원해서 좀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도전을 해본다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또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이런 하나의 발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아무래도 좀 편입 쪽으로 학점은행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,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, 편입하려 그러면은 학교를 2년 동안 다녀야 되잖아요. 그래야지 학력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건데, 군대에 있는 기간이 이제 1년 반 정도 되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 사실상 버려지는 기간을 학점 따는 기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나오자마자 바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편입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군대에 있을 때 먼저 학점을 취득을 해놔서 거기에서 뭐 편입 공부까지 가능한 환경이었다, 그러면 정말로 나오자마자 원하는 대학교에 편입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, 편입 공부까지 할 여건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학점은 다 취득을 해놨기 때문에 나와서 학점 걱정 없이 그냥 편입 공부만 함으로써 남들보다 기간이나 시간적인 거를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건 이제 편입을 예시로 들었던 건데,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시험을 위해서 학점을 따는 친구들도 있어요. 뭐 어느 정도 학점을 취득해서 기사 응시에 필요한 만큼의 기준을 맞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, 1년 동안에는 학점 취득하고 뭐 반년 정도는 뭐 자격증 공부를 하고 효율적으로 군대에 있는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죠. 군대에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경우에 잘못 알고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. 그 대표적인 예가,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학점은행제로 이수를 해서 학교에다가 합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완전히 좀 잘못 접근을 한 게,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취득한 학점을 다른 학교에 등록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, 다른 학교에서 이수했었던 학점을 학점은행제에다 가지고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내가 원래 다니던 학교가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, 아니면 여기를 그냥 졸업할 생각이 없다, 자퇴를 할 예정이었다 라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, 이럴 때는 학점은행제를 이수를 해서 학점을 취득을 하고 학교에 있는 학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해서 전역을 했을 때 이 학점들을 100%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짜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지금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게 목표인 건지, 아니면 이 학교와 상관없이 따로 다른 목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활용하기를 원하는 건지를 잘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많죠. 꼭 학점은행제로 알아본다기보다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거를 위해서 뭐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 보면 학점은행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군대에 있는 그 군인들의 특성상 좀 자유롭지가 않잖아요.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, 학점은행제라는 게 내가 원하는 시간, 내가 편한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학점을 딸 수 있는 제도다 보니까 군인들이 생활하는 그 환경에서 뭔가를 하기에 가장 좀 적합한 거예요.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아무래도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.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렇게 하면 된다, 그냥 뭐 속 시원하게 알려준다거나 뭐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없는데, 그게 왜 그러냐면 과정마다 다 써먹는 방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. 내가 1년 반 동안 군대에 있는 동안에 단순히 새 학기 강의만큼의 학점이 아니라 진짜 뭐 2년치, 3년치 더 많은 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군대의 여건에 있는 상황에서 취득을 하려 그러면 계획이 좀 잘 짜여져야 된단 말이에요.
아무래도 학점은행제를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. 좀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일과가 끝나고 나면 직장인들로 따지면 퇴근 시간 이후란 말이에요. 퇴근 시간 이후에 소통이 되는 담당자를 찾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좀 중요할 수가 있겠죠. 군인분들이 이제 핸드폰만 가지고 다 이수를 할 수 있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요. 출석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100%다 이수를 할 수가 있어요. 대신에 이 강의를 진행하는 게 출석만 하는 게 아니라 과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참여도식으로 뭐 쪽지 시험이나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출석 외의 것들은 PC를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주말 정도는 내가 PC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. 뭐 싸지방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빌려줄 수 있다든지 이 정도 환경이 된다라 그러면은 충분히 이수가 가능하고요.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. 이등병이라서 좀 눈치가 보여서 바로 뭐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든지 앉아서 뭐 화면을 보면서 공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.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뭐 한 두세 달쯤 뒤에 개강하는 개강반으로 수강하는 걸로 좀 미뤄두고요. 당장은 자격증이라든지 뭐 독학사라든지 이런 추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실제로 좀 예전에 진행을 했었던 친구들 중에 강의는 2등병 때는 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해가지고 한 1병 달고 한 3달 정도까지는 자격증이나 독학사 위주로 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부대에 적응도 하고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강의를 신청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근데 요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학점을 어떻게 취득하겠다, 일정이 어떻게 된다 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이 된 상태에서 결정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는 뭐 이제 이등병들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좀 눈치 보이거나 하는 거는 좀 적지 않을까,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아무래도 이제 군대에 있다 보면은 아예 외부에 나가서 훈련을 해야 된다거나 해서 강의를 못 듣는 상황이 생겨요. 첫 번째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훈련 일정이랑 겹치지 않게 강의 일정을 잡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2월 개강반으로 들어갈 거다 하면은 2월 달 개강반에 대한 그 한 학기의 일정이 쭉 나오거든요. 학사 일정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훈련 일정이 막 시험 기간에 겹쳐 있다든지 출석을 뭐 3주 이상 못하게 들어가 있다든지 좀 굵직굵직한 것들을 체크를 좀 해놓고 이때는 뭐 어떤 훈련이 있으니까 요거 좀 피해서 강의를 들어야겠다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.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기는 훈련들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갑자기 뭐 북한에서 도발을 한다든지 뭐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훈련에 참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건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행정실 쪽에다가 따로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담당 플래너나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선에서의 해결 방법을 좀 제공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인분들한테는 담당자랑 같이 진행을 해서 담당자가 좀 대신 소통을 해줄 수 있게 진행을 하는 걸 좀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. 이렇게 해야지 좀 변수에 대응을 하기가 아무래도 좀 원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학점은행제도 뭔지 모르고 군대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가지고 뭐 하나 확정된 게 없으니까 이걸 내가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거를 좀 결정하기 많이 어려울 거예요.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대하기 전에 먼저 담당자를 찾아서 내가 언제 입대 예정이고 어디에서부터 뭐 어떻게까지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다에 대한 거를 충분히 좀 소통을 해서 대략적인 좀 청사진을 그려놓고 입대를 하게 되면 자대 여건에 맞춰서 계획을 좀 조정해 가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고요. 만약에 내가 현역 군인이고 한창 군 생활 하다가 이게 시간이 좀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감이 올 거잖아요. 내가 막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만 하고 혼자 어떻게 끙끙 앓지 말고 담당자 컨택해가지고 뭐 한 2, 3일만 통화해보면은 바로 계획 나오거든요. 해결되는 것들이 워낙 많고 빠르니까 빠르게 진행해서 안정적으로 좀 학점 취득하고 전역했을 때 그 학점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, 지원하고 싶은 거 다 지원해보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.